안녕하세요. 영어식 사고훈련 동사편 13강입니다. 자, 제가 지난 시간까지 말씀드린 것처럼 동사편에서 어렵게 다뤄야 되는 그 사고 방식을 다루는 부분, 우리말 그래서 주인공의 행동이 중요하다고 한국 사람들이 이해할 때 여기 있는 행동의 이 서술어 부분을 처리하는 방법을 영어에서는 다르게 쓴다는 걸 지금 이때까지 동사편 과정에서 계속 배워왔고요. 그때 우리말과 달리 주인공의 행동이 중요하다든지 주인공이 직접 돌아다니는 거, 그 다음에 주인공이 어떤 대상을 움직이는 거 이런 식으로 계속 나눠가지고 훈련을 지금까지 해왔어요. 자, 어려운 부분, 발상이 필요한 부분은 지금까지 다 설명을 드렸고요. 오늘은 굉장히 가벼운 이야기를 좀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자, 가벼운 듯한데 또 은근히 말하려고 할 때 여기 있는 서술어가 바로바로 떠오르지 않는 그런 이야기를 좀 해볼게요. 자, 요새요, 지구상의 날씨가 좀 이상한 것 같아요. 겨울에도 더웠다가 따뜻했다가 추웠다가 지금 올해 봄인데도 봄에도 며칠 내에 이렇게 계속 춥다가 갑자기 여름이 왔다가 다시 또 겨울 날씨가 됐다가 요새 날씨가 굉장히 변덕이 근데 이게 뭐 봄, 여름, 가을, 겨울 할 거 없이 요 최근 들어서 계속해서 그런 것 같아요. 자, 이렇게 날씨의 변덕이 심하면요. 대부분 사람들의 컨디션이 이렇게 항상 좋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은 이제 몸 컨디션이 좋지 않을 때 쓸 수 있는 그런 표현들, 특히나 아플 때 쓸 수 있는 표현들을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특히 우리 이런 일교차가 심할 때 감기에 걸리시는 분들 많으신데요. 우리 감기 걸렸어는 영어로 어떻게 해요? 이 표현은 어디서 들어보신 분들 많으시죠? 어떻게 해요? I have a cold 또는요 혹시 I catch a cold라는 표현 들어보신 분 계세요? 예, 그 표현도 좋습니다. 또는요 I got a cold라는 표현을 들어보신 분 계실지 모르겠어요. 자, 모든 표현이 다 가능한데요. 우리가 이 감기 걸렸다라는 표현을 그러니까 쓸 수 있는 거는 우리가 표현 자체를 익혔기 때문에 그 표현을 쓸 수가 있어요. 그러면 우리 감기 걸렸어처럼 I have a cold 또는 I catch a cold처럼 표현을 어디서 들어보지 않았을 때 그때는 어떤 식으로 서술어를 표현을 해야 되는지 그런 표현들은 어떻게 처리하는지 한번 제가 상황을 한번 먼저 질문을 좀 드릴게요. 자, 우리 감기 걸릴 때 제일 처음 느껴지는 그 증상이 어떤 게 있어요? 이렇게 몸이 이러면은 왠지 감기 걸릴 것 같아 이런 거 약간 으슬으슬 추우면서 예, 한기가 들죠. 자, 이럴 때 나 한기가 들었어. 이런 식의 서술어. 들었어. 이 표현을 어떻게 할지 이것도 한번 고민을 잠시 해보시고요. 또는요. 감기 걸렸을 때 우리 제일 짜증나는 증상이 뭐예요? 콧물이죠. 예. 딴 거는 그냥 혼자 아프면 돼요. 그냥 혼자 참으면 되는데 코감기는 남 앞에 추해요. 그래서 굉장히 싫은 것 같아요. 자, 이럴 때 예를 들어 코감기일 때 나 콧물이 나 이 얘기를 하고 싶어요. 얘를 또 어떻게 표현을 해야 되는지 나는 콧물이 나 이걸 어떻게 표현을 해야 되는지 아니면은 이번에는 감기 얘기 말고요 다른 상황 한번 표현해 볼게요. 제가 어저께 큰맘 먹고 요리를 했습니다. 자, 저의 요리는 라면 끓이기예요. 자, 이렇게 라면을 한번 끓여 보려는데 잘못해서 냄비 이렇게 옆에 있는 줄 알고 잘못 집어가지고 이렇게 손을 약간 댄 거예요. 자, 이거 엄청나게 큰일이죠. 자, 화상을 입었어요. 살짝 됐지만은 어쨌든 화상을 입었어. 이런 얘기를 한번 하고 싶어요. 그러면은 나 화상 입었어라는 표현을 하고 싶습니다. 자, 지금 보면요. 우리말에 이 서술어 나 한기가 들어 또는 한기 아니면 콧물이 나. 나 화상 입었어. 이 서술어들을 영어로 어떻게 처리를 해야 될까요? 막막하시죠? 근데 아마 눈치껏 대충 오늘 강의 제목이 have니까 뭔가 몰라도 have를 쓰는구나. 네, 이렇게 이해를 하셨을 텐데 오늘은 이렇게 생각을 하셔도 괜찮습니다. 자, 우리말에 굉장히 다양하게 발달해 있는 이 끝에 있는 아플 때 쓰는 서술어 있죠? 얘네들은 영어로 전부 다 have를 가지고 표현을 할 수 있거든요. 그때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결국 여기 있는 표현들이 한기는 네이버에 물었을 때 그냥 I chill이라는 표현을 알려주고요. 콧물은 그냥 runny nose라고 알려주는데 흐르는 코예요. 자, 화상도 burn이라고
알려줘요. 이거를 찾았다고 해 가지고 막상 말을 할 때 화상은 찾았는데 이버섯을 이거 어떻게 처리를 해야 되지? 그것 때문에 얘기를 못 하게 되고 한기까지는 찾았는데 네이버에서 물어봤더니 알려줘요. 근데 한기가 들어. 이 들다라는 표현 도대체 뭘 들다는지 이런 게 굉장히 막막한데 걔를 이제 have를 가지고 표현한다는 거. 요거를 좀 한번 알아두세요. 자, 그러면 제가 지금 이제 강의에서 우리 아플 때 쓸 수 있는 상황들을 have를 써서 표현하는 것들을 플래시 카드를 좀 보여드릴 거거든요. 그러면 이 카드들을 보시면서 이 표현이 어떤 뜻이겠구나 그냥 한번 살펴보세요. 추측을 해보시면 대부분은 맞게 잘 하셨을 텐데 조금 설명이 필요한 표현들이 있어서 걔는 잠시 후에 여러분들이 추측을 다 하신 후에 제가 보충 설명을 해드릴게요. 네. 카드 그림이 굉장히 리얼해 가지고 아마 그림 보시면은 대부분의 표현들은 이해를 하셨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요. 그 추측된 표현이 맞는지 틀리는지 이거를 여러분 교재에 있는 교재 21 페이지 그리고 22 페이지에 있는 이 한글 표현을 설명을 하면서 여러분들이 카드를 보고 추측한 표현이 맞는지 같이 살펴볼게요. 자, "나는 머리가 아파요." 이거 아까 카드에도 있었죠. 뭐라고 하면 돼요? "I have a headache." 우리 어디가 아프다고 할 때는 그 부위 대신 뒤에다가 뭐뭐 ache만 쓰시면 되죠. 그래서 그 밑에 보시면요. 예를 들어 내가 배가 아파요. 그러면은 I have a stomach ache. 이때 주의하실 게 이거 발음을 가끔 헷갈려 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요거 둘 다 크 소리예요. 그래서 stomach ache 이렇게 됩니다. stomach h 아니에요. 네. 자, 그거 주의해 주시고요. 일단 아프다라는 표현. 만약에 그럼 이가 아파요. 치통이에요. 그러면은 I have a toothache. 귀가 아프면 I have an earache. 얼마든지 바꿔서 표현을 하실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그 밑에 보면요. 이제 나는 한기가 들어요. 우리 아까 카드에서도 으슬으슬 추운 거 그리고 강의 시작할 때도 설명드렸죠. 어떻게 해요? I have a chill. 네, chill이 중요한 게 아니라 들다라는 서술어가 have라는 거 그게 핵심입니다. 그 다음에 나는 기침을 해요. I have a cough. 이 기침 같은 경우는요. 원래 cough 자체가 기침하다라는 동사로도 쓰일 수 있고요. 그냥 기침이 나 이 정도 느낌. 기침 나요. 이 나다 서술어를 살릴 때 I have a cough 이렇게 얘기를 하면 되고요. 얘는 어디선가 들어보셨을 거예요. 우리 애기들이 아프면요. 할머니들이 얘 코프 시럽 먹여라 이렇게 얘기를 하기도 하고요. 아니면 약 이름 중에 지미코프라는 약이 있어요. 안 들어보셨나요? 네. 이 코프 그때 있는 이 단어가 얘를 일본식으로 그냥 대충 읽은 게 커프예요. 원래 기침은 커프인데 코프 시럽 하면 그 딸기 시럽 같이 생긴 거 있죠. 그냥 이렇게 기침약 먹을 때 먹는 거. 걔를 얘기를 해요. 기침약이에요. 기침약. 네. 그다음에 아까 배가 표현은 설명을 드렸으니까 바로 밑에 단어를 표현을 드릴게요. 자, 나는 눈에 멍이 들었어. 자, 멍은 일단 눈에 멍든 얘기를 일단 우리말에 눈탱이가 밤탱이가 됐어요. 이런 표현 아까 카드에서 어떻게 보셨냐면요. I have a black eye 이 표현이 있어요. 자, 눈이 까매요. 그게 우리말에 표현하면은 눈탱이가 밤탱이가 됐습니다. 이 표현인데 이 표현은 눈 말고는 다른 데 쓸 수가 없어요. 여기에 멍이 들었는데 나 눈탱이가 밤탱이가 됐어요. 이렇게 표현할 수는 없죠. 자, 눈 말고 다른데 멍이 든 거는 bruise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그 멍의 실체가 뭐예요? 멍은 원래
모세혈관 터진 거 피가 고인 게 멍이잖아요. 그래서 보통 멍이 들 때 보면은 그냥 크게 한 덩어리로 들기도 하는데 보통 보면은 메인이 드는 큰 멍이 있고요. 옆에 주변에 잔챙이로 좀 이렇게 들어있는 경우가 많아서 bruises 이렇게 얘기를 할 때도 있어요. 자, 지금 중요한 거는요. 멍이라는 거는 그냥 사전 네이버를 찾으시면은 있는데 자, 멍 들었어. 이거 뭐 쓰시면 돼요? 이제 have를 쓰시면 돼요. 자, 항상 요 표현 이런 것들을 좀 챙겨 두시고요. 그다음에 요런 표현 한번 해볼게요. 자, 나는 열이 나. 열이 있어 할 때는 I have a fever 이렇게 얘기를 하시면 되고 열이 나 할 때도 이제 걱정 없이 뭐 쓰시면 돼요? I have a fever 이렇게 얘기를 하시면 됩니다. 그다음에 나 감기 걸렸어요. 이거는 얼마든지 I have a cold. have 말고 다른 것도 있지만 일단은 우리 아플 때 증상할 때는 언제든지 have를 써도 된다는 거. 그 정도 좀 챙겨 둘게요. 그 다음에는 아까 시작할 때 말씀드렸죠. 나 화상 입었어요? 화상은 burn이라고 드렸죠. 걔만 알면은 걔는 네이버한테 물으면 되니까 입었어는 이제 우리 걱정 없이 뭐 쓰면 돼요? have를 쓰시면 되죠. I have a burn 이렇게 얘기를 하시면 되고요. 자, 그 밑에 있는 문장은 제가 영어 문장을 먼저 원래는 이렇게 드리려고 했어요. I have a blister 이런 문장이 있는데 이 문장 같은 경우는요 모르셔도 상관은 없는데요 아시면은 그냥 조금 재밌어가지고 그냥 좀 알려드릴게요. I have a blister 이거를 이제 뜻을 먼저 알기 전에 우리가 원래는 한번 추측을 해보려고 했어요. 제가 걷는 걸 좋아하는데 예를 들어 우리 하이킹을 가는 거, 우리 등산 가는 거, 내가 가는 건 뭐라고 했어요? go hiking이라고 했고요. 어몽길 대장님이 가시는 건 뭐래요? climbing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자, 그럴 때 내가 I went hiking to 지리 마운틴 이렇게 해볼게요. 지리산을 갔어요. 그리고 지리산을 한 10시간 전 했다면은 뭐 한 10시간 해야겠죠. 실제는 아닙니다. 사실은 아니고. 네. 자, 한 10시간 걸었어요. I walked for 10 hours. Suddenly I felt pain in my feet. 갑자기 그 발이 아픈 거예요. 그래서 I took off my shoes. 그리고 이제 신발을 벗고요. 그리고 나서 I touched my feet. 발을 만져봤더니 I could feel something. 뭔가가 만져져요. 뭔가 느껴져요. 그거 뭐예요? 물집이에요. 네. 그래서 이 물집이 생겼어요 또는 우리말 서술어가 물집이 잡혔어요 이렇게 표현하죠. 이 엄청난 표현. 물집은 하나도 어렵지 않아요. 이거 정말 네이버 가서 물어보세요. 네이버한테 물집 탁 치면요. 정말 친절하게 딱 하나 알려줘요. blister. 그러니까 고민의 여지가 없어요. 걔네들은 네이버한테 물으면 되는데 중요한 거는 이제 생기다, 잡히다. 잡히다 이걸 어떻게 해야 되지? 그게 이제 뭐라고요? have를 쓰시면 됩니다. 여기까지 괜찮으시죠? 그 다음엔요, 내가 혹이 났어요. 아까 그 플래시카드 그림을 보시면, I have a bump. 얘가 뭘까? 이렇게 막막하신데요. 부딪히고 나서 머리에 별 막 보이고 있죠. 그때 그게 바로, 내가 혹이 났어. 혹은 범프인데, 얘는 어디선가 우리 되게 놀이동산에 가면 흔하게 듣는 단어 중에 하나예요. 뭐예요? 범퍼카 할 때 이렇게 보시죠. 얘를 동작으로 쓸 때는요, 범프가 이렇게 서로 부딪히다라는 거고, 범프. 단어 앞에 어가 붙어 있으면 얘가 명사로 쓰였다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얘가 여기서 명사로 쓰이면 부딪힌 결과로 뭔가가 생겼어요. 그게 뭐예요? 부딪히고 나서 크게 부딪히고 뭔가가 생기면 혹. 네. 그래서 나는 혹이 났어요. 이 표현 이걸 I have a bump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여기도 마찬가지로 우리말 서술어는 혹이 났어요. 엄청난 표현을 쓰죠. 자, 제가 이 bump라는 단어가 나와가지고 보너스 표현 하나만 더 알려드릴게요. 자, 우리 그런 경우 있죠. 드라마를 보는데 드라마 대사가 너무 느끼해요. 예를 들어 옛날에 그 에릭의 대사였나요? 뭔가 타는 냄새 나지 않아요? 내 심장이 타고 있어요. 이런 대사를 TV에서 잘생긴 에릭이 하니까 그나마 오글거려도 참고 들을 수 있는데 내 앞에 누군가가 실제로 무슨 타는 냄새 안 나요? 이러면 정말 어떤 반응이 날 것 같아요? 온몸에 닭살이 쫙 돋을 것 같죠. 온몸이 오글거리다 못해 닭살이 쫙 돋을 것 같아요. 자, 이럴 때 이 닭살이 돋았어요 라는 표현을 해보고 싶은데 닭살을 영어로 어떻게 하냐면요. 닭살 하니까 여러분 혹시 치킨, 스킨 이게 여기 목까지 막 이렇게 올라오신 분들 계실 거예요. 자, 사실 그렇게 틀린 발상은 아닌데요. 영어권 아이들과 우리나라 사람들이 조금 친한 동물이 달라서 표현을 다르게 하더라고요. 자, 우리에게는 가장 흔한 애가 닭살같이 생긴 애를 제일 흔한 동물이 닭인데 걔네들한테는 닭 대신에 얘도 좀 익숙해서 구스. 얘는 뭐예요? 거위죠. 예. 거위가
우리에게는 그렇게 익숙진 않아요. 우리는 닭이랑 오리가 친하지 거위 고기 평소에 잘 안 드시잖아요. 근데 얘네들은 거위가 익숙하니까 닭이나 거위나 뭐 이런 애들 중에 구스를 쓰고 있고 그다음에 우리는 살을 통째로 스킨하고 표현을 해버렸는데 걔네들은 살 중에서도 이렇게 우들투들 튀어나온 그 부분들 아까 이렇게 툭 튀어나온 애들을 크든 작든 얘네들을 범프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이렇게 우들투들 많이 튀어나왔다 해가지고 goosebumps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얘는 닭살이고요. 이제 닭살이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말의 서술어가 어떻게 돼요? 나 닭살이 돋았어 라고 하는데 이거 이제 걱정 하나도 안 하셔도 되죠. 어떻게 하면 돼요? I have goosebumps 이렇게 얘기만 하시면 돼요. 여기까지 괜찮으실까요? 네, 이 오늘의 핵심은요. 요 뒤에 있는 애들은 웬만하면은 네이버가 알려주니까 요 앞에 있는 서술어를 뭘로 처리해요? 나의 아픈 증상은 have다. 얘만 제대로 잡으셔도 이렇게 미국에 아니면 영어를 써야 되는 나라에서 여행을 하다가 아니면 연수를 가셨다가 병원 가실 때 좀 두려움이 사라집니다. 사실 우리가 모든 증상을 다 알 수는 없어요. 갔을 때 가가지고 정 안 되시면요. 이러면 돼요. 자, 어떻게 오셨어요? 그럼 I have pain here, here, here 이렇게라도 표현을 하면은 대충 어디가 문제가 되는지 좀 봐주실 거고요. 그러면 이제 의사 선생님께서 그 나라 의사 선생님께서 무슨 단어를 정말 내가 태어나서 처음 듣는 단어를 얘기를 해줄 거예요. 그러면은 이제 똑같이 적어달라고 해가지고 따라봐서 내가 내 사전에 찾아보면 이게 갑상선이구나, 이게 편도염이구나. 그렇게 그때 이해를 하시면 돼요. 기본적으로는 아프다는 증상을 표현할 때 뭐 쓰시면 된다고요? have 얘만 잘 챙겨 드세요. 자, 밑에 있는 표현 조금 더 볼게요. 여기 보면은. 표현 자체가 I have sore throat 이렇게 돼 있어요. 얘는 뭘로 추측을 하셨어요? 아까 그 카드 보셨을 때는 throat이니까 뭔가 이렇게 throat은 목구멍과 관련된 거거든요. 그러면 무슨 뜻일까요? 목이 부은 건 아니고요. 얘는 이제 감기 증상 중에 하나인데 목이 따끔따끔한 거, 목이 아픈 걸 얘기를 해요. 자, 얘는 왜 그러냐면요. 요런 표현이 있어요. 자, 내가 아파요라는 영어 표현 우리 알고 있는 거 뭐 있어요? 내가 아파요. I'm sick. 이렇게 얘기를 하죠. 자, I'm sick 할 때 보통의 증상은 뭐냐면 I have a headache, I have a fever, I have a cough, I have a stomachache. 보통 보면 내 몸의 내부의 반응이 아파가지고 아플 때 I'm sick 이렇게 얘기를 하고요. 그 내부에서의 반응 때문에 아픈 게 아니라 그런 거 있죠. 우리 체력장 같은 거 했을 때 어젯밤에 되게 열심히 이렇게 체력장을 한다고 윗몸 일으키기 한 100개 하고요. 100개까지 할 수 있을지도 모르겠지만 자, 오래 달리기 하고 막 이렇게 매달리기 하고 그러고 나면 다음 날 우리 웃을 수 있어요? 못 웃어요. 웃으면 어떻게 돼요? 막 배가 땡기고 옆구리가 쑤시고 결리고 그렇게 되죠. 그 쑤시고 결리는 느낌이 I'm sore이에요. 얘는 근육이 아프고 쑤시고 결리는 건 전부 다 소월이어서 우리 가끔 가면 이제 나이가 어린 친구들 중에 알바하다가 이런 신통한 능력을 갖게 된 친구들이 계시던데 날씨를 예측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갖고 있는 친구들이 있어요. 그래서 비가 오기 전에 뭐 무릎이 시리다든지 허리가 아프다든지 그 느낌일 때 I'm sore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sore는 원래 욱신욱신하는 느낌을 갖는데 목구멍에다가 쓸 때는 이렇게 목구멍이 욱신욱신하는 게 목이 따끔따끔해요 이 느낌으로 I have a sore throat 하면은 목이 따끔따끔합니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 밑에 있는 표현을 보면요. 아까 카드에서 I have pink eye라는 표현이 있는데요. 이 표현 어떻게 추측을 하셨어요? 대부분 눈이 충혈됐어요 라고 이렇게 추측을 많이 하시던데요. 충혈은 보통 우리가 어떨 때 돼요? 충혈은 눈에 뭐가 들어갔거나 아니면은 눈이 건조하거나 그리고 밤을 새거나 밤새 술 먹었을 때 피곤하거나 그럴 때도 충혈이 되고 아니면 가끔 이렇게 눈병이 났다든지 아니면 울고 났을 때도 충혈이 되고 충혈이 될 수 있는 상황은 굉장히 다양해요. 그런데 충혈은 영어로 뭐라고 하냐면 그냥 눈이 빨개졌어요 라는 표현으로 이렇게 하고요. 이게 충혈이에요. 근데 특별히 I have pink eye 이러면 뜻이 좀 달라요. 예를 들어 제 친구가 이런 얘기를 해요. 전 어느 날 눈이 빨개졌는데 이제 눈이 충혈이 됐더니 제 친구가 저한테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Oh, your eyes got red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면 제가 Don't worry, it's not pink eye.
So I can rub my eyes and touch you and nothing will happen. 네, 내가 이렇게 눈 막 비비고 만져도 아무 일도 없대요. 자, 그러면은 it's not pink eye라고 했으니까 원래 핑크 아이의 뜻은 뭘 것 같아요? 눈병이에요. 그래서 I have pink eye. 얘는 눈병입니다. 얘는 조금 주의를 해주세요. 자, 그 다음에 내가 해산물 알레르기가 있어요. 이거 예전에 혹시 어순편 강의 들으시고 동사편 들으시는 분들은 제가 어순편에서 with 스티커 설명할 때 이거 강의 끝나고 나중에 다시 물어보면은 반드시 틀립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그때 이해가 잘 안 갔겠지만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릴게요. 자, 나는 해산물 알레르기가 있어요 할 때 I have seafood allergy 쓰나요 안 쓰나요? 그렇게 쓰지 않고 어떻게 해요? I have allergy to seafood 이렇게 얘기를 했었죠. 이때 to allergy 자체가 뭔가에 대한 반응, 과민 반응이었기 때문에 이걸 쓴다고 했어요. 그 다음에 나는 콧물이 나요. 이거 할 때 이제 아까 시작할 때 했던 표현이죠. 그 콧물 나는 건 runny nose, 흐르는 코라고 표현해서 I have runny nose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 표현 하나만 더 볼게요. 자, 요 카드에 보시면요. 플래시 카드에 보시면은 요 표현 있죠. I have a sunburn 이런 표현이 있어요. 제가 아까 화상 입은 거는 영어로 뭐라고 했어요? I have a burn 이렇게 얘기를 했었죠. 자, 화상과 달리 이 sunburn은 뭐냐면은 in the summer 제가 여름에 I went to 광안리 beach. 광안리에 갔어요. 자, 아까 저는 이제 걸을 때도 한 10시간 걷고 이제 뭘 했다 하면 한 10시간은 해요. 그래서 I stayed on the beach for 10 hours. 제가 한 10시간 정도 바닷가에 선탠한다고 막 누워 있었어요. 그러면 when I got home, my skin got red. 피부가 막 빨개져 있고요. My skin peels off. 뭐 껍데기가 다 벗겨져요. 자, 그런 상태를 그냥 우리는 피부가 벌겋게 익었네? 아니면은 피부가 껍데기가 벗겨지네? 그냥 이렇게 생각하지. 이거 혹시 화상으로 인식을 하나요? 예. 한국 사람들은 얘를 화상으로 인식을 잘 안 하는 것 같고 요새는 조금 하시는 분들도 계시는데 우리는 이거 화상으로 생각해 가지고 화상 연고 바르고 그렇진 않잖아요. 그때 보통 뭐 발라요? 그냥 뭘 붙여요? 예, 감자나 오이나 이런 거 갈아 붙이죠. 네. 근데 서양 애들이 우리보다 피부가 좀 하얗기 때문에 피부에 좀 더 민감하게 더 반응을 하기도 하고 훨씬 더 쓰라리고 따가운 거 봐요. 그래서 걔네들은 얘를 확실히 자외선에 의한 화상이라고 생각해서 그렇게 되면 우리처럼 그냥 감자 오이로 끝내지 않고 선burn 연고를 꼭 이렇게 챙겨서 크림을 꼭 발라주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자외선에 이렇게 뻘겋게 익는 거 있죠. 우리 껍데기 벗겨지고 그런 거를 I have a sunburn 이렇게 표현을 할 수 있다는 거. 요 정도 좀 알아두시면 돼요. 자, 밑에 있는 표현은요. 제가 보너스로 가지고 왔는데 자, 그는 수두에 걸렸어요. 이 표현은 우리가 쓸 일은 별로 없는데 미국 어린이들은 다 아는 표현이에요. 왜 그러냐면 수두에 걸리는 나이가 되게 아기 때잖아요. 유치원 가기 전으로. 그러다 보니까 우리에겐 굉장히 놀라운 표현인데 걔네들은 다 아는 표현이어서 하나만 그냥 보너스로 드릴게요. 자, 수두는 chicken-pox라는 단어를 드렸고요. 자, 수두에 걸렸어요. 이제 이 걸리다 서술을 어떻게 하라고요? have. 그러면은 그는 수두에 걸렸어요. 그러면 he has a chicken-pox. 만약에 수두 걸려가지고 온몸에 막 붉은 반점이 났어요. 그러면은 이 엄청난 표현을 그냥 났어요도 이제 그냥 he has. 그 다음에 붉은 반점은 제가 표현 드렸죠. 뭐라고 적어놨어요? red spot. 굉장히 간단하죠. 그냥 빨간색 점이면 돼요. red spot. 그 다음에 온몸에 라는 표현을 강조하고 싶으면 끝에다가 all over 이렇게 이거 쓰셔도 되고 안 쓰셔도 되거든요. 요 정도 하시면 이제 어디에 가가지고 아픈 증상을 표현하는 데는 굉장히 자신감이 좀 생기실 것 같아요. 자, 지금 보시면 역시나 마찬가지로 우리말 서술어가 뭐 걸렸니, 돋았니, 들었니, 나니, 입었니 굉장히 다양하죠. 이게 전부 다 영어에서 뭐라고요? have. 그리고 혹시 이걸 개수로 쓰시고 싶으신 분들 이 문장들 웬만한 경우에 개수로 쓸 수는 있는데 그 느낌이 좀 달라져요. 우리가 이제 제가 저번에 비동사를 이제 움직임으로 표현할 때 get으로 쓴다고 했던 거 기억나세요? 자, 그것처럼 만약에 get을 쓰면은 그 증상에 감기에 걸리게 되는 이 걸리는 느낌을 살리는데 실질적으로 우리가 이제 어떤 증상이 있을 때 보통은 지금 현재 갖고 있으니까 의사 선생님이나 아니면 약국에 가가지고 보통 내가 이러이러한 증상이 있어요라고 하지 이런 증상을 갖게 되었어요. 이런 느낌을 잘 안 살리거든요. 그래서 have를 쓰는 게 조금 더 자연스럽게 들린다는 거. 요거 하나만 더 챙겨 드릴게요. 자, 그러면 오늘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 시간에 have를 가지고 또 다양한 상황에 쓸 수 있는 부분들 더 챙겨 드릴게요. 네, 수고하셨습니다.